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3일차 수업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화면을 이렇게 좀 띄워놨어요. 여러분들도 수업 준비는 항상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얘를 꼭 띄워놓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얘겠죠? 스타트가 되어 있어서 포트까지 나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됐다라는 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상태니까 얘를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이 친구로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SQL 요그라고 하는 SQL YOG 어제 설치한 얘로 우리가 설치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얘가 꼭 켜져 있어야만 한다. 안 되는 경우는 어제 보여드렸죠?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쿼리문을 좀 더 작성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예고를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어제 해봤던 쿼리문이 show databases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show tables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use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use 뭐 데이터베이스명 이런 식으로 딱 요 정도만 해본 것 같았는데 자, 이제 사실 얘를 봤을 때 이 명령어가 가지는 이 쿼리문이 가지는 의미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직관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show 무슨 뜻이에요? 보여준다, 보이다 뭐 이런 거겠죠. 데이터베이시스 복수형까지 들어갔어요.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how tables 테이블들 보여줘. 그리고 use 데이터베이스명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 쓸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직관적인 쿼리문을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쿼리문들도 생각보다 많이 직관적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쿼리문들이 직관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예시로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자, 이거 뭐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쵸? create 무슨 뜻이에요? 네,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를? 테이블을. 그럼 테이블을 만들 때 쓰겠네요. 실제로 사용하는 쿼리가 맞습니다. 이 정도로 직관적인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쿼리문을 작성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지까지도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쿼리문이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지금 현재 저는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테스트라고 하면 바뀌겠죠. 얘를 실행하면. 자, 근데 제가 아직 여기서 얘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알려드렸나요 어제? 안 알려드렸죠? 네. 자, 쿼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메뉴 쪽에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삼각형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검사 실행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단축키가 뭐라고 나와요? F9죠. 자, 우리 어제 이거 설치하고 나서 몇 가지 이렇게 막 보고 나서 이 버튼들 안 누를 거라고 했죠. 우리 새 연결할 때 빼고는 안 누를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얘 단축키가 F9인데 얘 누르지 말래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F9 누르란 얘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냥 여기다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F9만 눌러도 실행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 봤던 걸로 일단 해보죠. 자, 제가 지금 3개의 쿼리문을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3개의 쿼리문 중에서 나는 지금 얘를 실행을 시키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냥 F9만 누르면요 뭐라 해요? 이건 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친절하게 한글로 메시지가 나왔죠. 쿼리 안에 커서를 놔달래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놔달라는 겁니다. 이러면 얘만 실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만 놔도 어차피 얘 실행해 줄 걸 우리가 알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데이터베이시스를 보겠다. 이렇게 실행이 잘 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블럭을 씌우세요. 근데 이 블럭을 씌울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마치고 나면 결국 개발자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DBMS를 배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많이 쓰면 안 돼요. 작업할 때 마우스 많이 쓰는 경우는 없어요. 키보드로 웬만한 걸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단축키들이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커서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아시죠? 홈과 엔드. 내 커서를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커서를 맨 앞줄로 보내는 거 홈, 맨 뒤로 보내는 거 엔드. 여기랑 쉬프트를 활용해서 블럭을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지금 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위에 커서가 있었는데 쉬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2번 내가 원하는 만큼 블럭을 씌우는 거잖아요. 이 빈칸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블럭이 이렇게 씌워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success랑 1 error라고 나와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를 상당히 주의 깊게 많이 보셔야 되는 친구긴 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쿼리를 실행할 때 마우스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작업할 때 키보드로 하자라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말했지만 마우스 많이 쓸 거예요. 쭉쭉 드래그해서 할 건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정확하게 블럭을 다 씌운 다음에 F9를 눌러주는 걸로 우리가 쿼리는 이렇게 실행시키는 걸로 약속을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명령어, 키워드, 쿼리들마다 보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이거 세미콜론이죠. 이제 거의 모든 언어 공통인데 이 세미콜론은 언어에서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를 아까 우리가 의미를 아는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버는 뭐야?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온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 온점의 역할이 이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얘를 빼고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이거부터 보여드리죠. 자, 이거 세미콜론 없어요. 얘 하려고 하면 잘 돼요. 성공 나왔죠?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쿼리문을 동시에 실행시키려고 했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이걸 이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하나의 쿼리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주고 나서 얘를 두 개를 블럭을 씌워놓고 실행을 시키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안 찍어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나의 쿼리만 날릴 때에는 뭐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가 세미콜론 찍는 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는 거의 모든 언어 공통이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렸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죠.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얘를 MySQL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아직 안 했어요. 실행 안 했죠? 그리고 얘로 바꿔볼게요. 얘로 MySQL 골라보겠습니다. 자,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히스토리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방금 전 시간이거든요. use MySQL이라고 하는 쿼리문이 실행이 됐대요. 이 히스토리는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어, 쿼리문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리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제가 했던 것들 쭉 나오죠. 중간에 에러 난 애들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마지막에 이거 안 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실행 안 시켰고요. 얘로 했어요. 근데 히스토리에 남았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UI를 가지고서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툴이 알아서 명령어를 실행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다 이 쿼리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이 쿼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바뀔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UI 많이 안 쓸 거니까 이거는 다시 테스트로 돌려놓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이거 가지고 좀 할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또 한번 해볼게요. 어제 하는 거는 보여드렸는데 이게 뭔지는 얘기를 안 드려서 이거 뭐 하는 애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인데 드랍이래요. 드랍 무슨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뭐 떨어뜨리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드랍 데이터베이스를 떨어뜨려 버리겠대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뭐다? AO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AO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쵸? 얘를 실행하면 뭔가 성공을 했대요. 자, 그리고 이거 읽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개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0개가 실패했다. 0개의 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랑 에러랑 워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는데 이때 당시에 실행된 쿼리는 이거다 라고 해주고 있는 거고요.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열들에 적용이 되었는가, 몇 개의 열에 적용이 되었는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쿼리가 실행되는 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정보를 얘가 최대한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O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떨어뜨려 버리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실행을 했는데 얘를 F5를 눌러보면 없어졌죠.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겁니다. 그냥 지울 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이 얘기도 했었어요. DDL과 DML. 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의 구조를 이거 내가 뭐라고 썼더라? 어제 제가 했던 수업 내용을 잠깐 가보죠. 내가 이걸 뭐라고 정리를 했었지?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한다 라고 했고 얘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다 라고 정의를 했네요. 데이터의 구조를 방금 봐놓고 방금 까먹었어요. 구조를 정의, 그리고 얘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이렇게 제가 어제 정의를 했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런 애들은요,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한 이런 애들은요, 다 이거예요. 아직 우리는 DML을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의미상으로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데이터보다 좀 더 상위적인 개념들을 다루는 명령어가 DDL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데이터를 건드렸냐? 아니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건드렸냐? 라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차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식을 더 얻어나가실 때마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더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DDL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DML은 아직 써본 적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렸냐면 이제 DDL에서는 뭔가를 지우겠다, 없애겠다 라고 할 때 드랍을 써요. 근데 DML은요, 뭔가를 지우겠다, 없애겠다 할 때 딜리트를 사용을 합니다. 둘의 명령어 키워드가 좀 달라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얘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지금 A5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같은 애들 이름을 적어줄 때 이렇게 하는 게 관례예요. 원래. 근데 이거는 안 지켜도 돼요. 관례이기 때문에. 관례가 뭐예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 안 지킨다고 실행 안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 지금 이런 거 없었는데 잘 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쓴 이거는 홀다운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홀다운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이 홀더원표가 아닙니다. 얘랑은 아예 다른 의미예요. 얘는 키보드의 물결, 보통 탭키 위, ESC 키 아래에 있는 물결과 같이 있는 백틱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백틱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을 감싸주는 게 관례다. 그래서 아까 히스토리에 use MySQL 이거 우리가 실행한 게 아니라 알아서 얘가 실행한 거죠. 근데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백틱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관례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없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얘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지우고 싶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이거라고 해볼게요. 멤버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커지면서 대문자로 바뀌고 색깔도 바뀌었죠. 자, 이렇게 변하는 애들이 뭐였다고요? 예약어. 시스템 키워드랑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예약어였죠. 이런 예약어로 우리가 이름을 써야 될 때, 내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해서 멤버를 준 건데 얘를 썼더니 얘가 예약어 때문에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돼버렸을 때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무조건 백틱으로 감싸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백틱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이거는 진짜 자유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딱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속 같은 거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제 키워드 부분만 조심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를 한 번 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성공이 나올까요? 실패가 나올까요? 경고가 나올까요? 얘는 실패가 나와요. 자, 1 에러라고 나왔죠.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는데 하나의 실패가 있다, 에러가 있다. 그리고 그때 실행된 쿼리는 얘였고 오류 코드랑 오류 내용에 대해서 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뭔가 쿼리를 내가 생각한 대로 짜서 날렸는데 실행을 시켰는데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다 알려줍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Can't drop database A5. 그럼 A5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뒤에 database doesn't exis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A5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려고 했는데 우리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는 애를 지우겠다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지워? 이거 못 지워. 라고 에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에러예요. 우리가 이 에러 코드를, 에러 내용을 보고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못 지웠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고 이걸 하고 싶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에러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얘를 안 읽어보고 나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에러 내용은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봤는데 해석이 안 된다, 내용을 모르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로 오면 됩니다.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놓은 게 많아요. 그 중에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서 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보고 따라하면 해결이 됩니다. 혹은 이런 글들을 보고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본인이 수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워닝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에러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자, 이거 한 줄 무슨 의미 같아요? 제가 드랍 데이터베이스까지는 똑같이 썼고요. A5도 똑같이 썼어요. 근데 중간에 뭐 하나 추가했죠. if 무슨 뜻이에요? 만약이죠. exit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 A5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그때 지워라 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A5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워라 였던 거고 지금은 존재하면 지워라. 상황이 좀 다르죠. 자, 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라 그래요?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고 성공했대요. 그리고 경고가 하나 나왔죠. 에러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실행된 쿼리가 이거고
1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러랑 똑같은 메시지를 보여줬지만 얘는 성공했는데 경고고요. 얘는 아예 안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뭔가를 작업한다 이런 건 없다고 했어요. 언어랑 접목을 시켜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어랑 접목을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쿼리를 날린 그 상황에서 에러가 났다? 프로그램은 멈춥니다. 근데 경고가 났다? 프로그램은 안 멈춰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물론 네이버가 그렇게 해놓진 않았지만 우리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갔다 와야 된대요. 갔다 오는 상황 속에서 얘가 워닝이 아니라 에러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얘가 그냥 먹통이 되는 거예요. 끊겨요. 아무것도 못 누르고. 그럼 새 창을 열고 새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에러가 아니라 워닝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네이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러와 워닝의 차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에러가 나는 상황은 실제 운영되는 코드에서는 없어야 돼요. 아예. 있으면 프로그램이 멈출 거니까.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도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에러가 나서 멈출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밑에다 할게요. 좀 진짜로 이제 DML을 좀 건드려 보도록 하죠. 아니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 만들겠다. 누구를? 데이터베이스를. 이름은 A5. 그러면 성공했고 여기서 새로 고침해보면 나왔겠죠.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연습을 할 때 얘네들은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거 3개를 연습할 때 그냥 최상단에 위치시켜 놓고 언제든지 이 3개를 동시에 실행시키면 내가 만들어 놨던 거를 비워주고 다시 만들고 그걸 사용하겠다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는 공간이니까.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절대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습 중이니까 언제든지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 싶을 때 이 3개를 고정으로 상단에 박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밑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초기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거부터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A5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사용하겠다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로 DML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드리지 않고 어떠한 쿼리문을 작성했어요. 이것만 딱 보세요. 이거 아까 간단하게 봤던 거죠? 테이블을 만들겠다예요. 근데 테이블의 이름이 뭐겠어요? 아티클이 되겠죠. 자, create 테이블 만들 거야. 근데 이름을 어떻게? 아티클로 이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르게 소괄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은 똑같이 시켜 있는 거고. 자, 이 소괄호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언어 공통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 3개는 모든 언어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요.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소괄호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중괄호를 쓰고 쌤 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세요. 자, 테이블을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얘는요 그냥은 못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실행하면 만들어지겠죠? 안됩니다. 얘는 그냥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냥 못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 엑셀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형태
표랑 테이블이라는 형태가 일치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만약에 제목, 내용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제목 1, 여기에는 내용 1 이렇게 넣었다. 자, 이거 저장해요. 데이터죠. 만들어졌죠. 얘는 돼요. 얘는 이게 돼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추가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엑셀 같은 애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정교하게 작업을 해줘야만 해요. 그 정교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엑셀에서 얘가 뭐에 해당하죠? 우리 이거 첫 시간에 배웠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얘네를 칭하는 말 메타데이터. 네. 데이터의 이름이 된다 해서 메타데이터. 얘는 메타데이터고 실제로 데이터는 얘네들이었죠. 얘가 데이터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이 줄을 뭐라고 했죠? 로우. 데이터 한 줄, 데이터 한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메타데이터 엑셀은 그냥 쓰면 돼요. 데이터랑 딱히 구분을 짓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DBMS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는 이 메타데이터를 애초에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시점에 정해야만 해요. 얘를 무조건 정해야만 해요. 그래서 소괄호가 있는 거예요. 소괄호는 안에 뭔가 내용을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애잖아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추가할 거예요. 타이틀이라는 내용과 body라는 내용. 근데 body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죠? 굵어져,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약어라는 거니까 백틱 붙여줘야 돼요. 자, 이러면 내가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안에 메타데이터 역할로 타이틀이라는 애 하나랑 body라는 애 하나를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지금 두 개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콤마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거 구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이에요. 만약에 얘가 콤마가 없다. 그럼 얘는 이걸 하나로 보려고 해요. 상황 이해되시죠? 구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지금 제가 줄바꿈을 했고 들여쓰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실행은 돼요. 이렇게 붙여도 줄바꿈 안 해도 실행은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있던 거랑 이거랑 누가 더 읽기 편해요? 아까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지금 간단한 거니까 눈에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이 컬럼이 한 몇십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컬럼이거든요. 제가 이 메타데이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하나하나 얘네들 열이라고 했죠? 정말 열이라고 했죠. 이 열은 컬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컬럼입니다. 이 컬럼이 타이틀과 바디라고 해서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실제로 몇십 개씩 쌓여요. 그러면 이 뒤로 쭈루룩 길어지겠죠. 이거 분석 못합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컬럼만 적어주지도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적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줄바꿈 해주고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도 해주고 이렇게 써줘야만 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안 해도 실행은 되지만 안 하면 실행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든 언어 공통 들여쓰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를 써놓고 엄청 잘 만들었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코드는 일단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얘도 코드예요. 그러니까 들여쓰기와 줄바꿈 항상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두 가지를 넣었으니 이제 만들 수 있나? 얘도 아직 뭐라 합니다. 얘가 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엄청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You have an error in your SQL. 신텍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신 쿼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문법 에러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앞에 있는 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 니어 얘부터 보면 돼요. 일단 신텍스 에러가 나왔다. 앞쪽에 신텍스 어쩌고 한다. 그러면 이 뒤에 가서 니어를 보면 됩니다.
이 니어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어디 근방에서 에러가 났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이 홀다운표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 근방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대요. 여기 이 바디. 자, 이 근방이라는 건 지금 얘죠. 얘를 기준으로 앞이 될 수도 있고요,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문법 에러는 앞쪽이에요. 얘가 알려주는 거 앞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뭔가 에러가 있대요. 자, 얘는 왜 에러가 났냐면 우리가 상당히 정교하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한테 메타데이터로 쓸 컬럼명들도 지금 다 정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메타데이터로 쓸 컬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도 정해줘야 돼요. 그 어떤 데이터라는 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엑셀은 이러면 숫자죠. 얘는 뭐예요? 텍스트. 얘는 숫자. 상관없죠. 이거 저장한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한테 타이틀이라는 애한테 너는 문자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정해놨는데 숫자를 넣으려고 한다? 그럼 얘가 에러를 내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당히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DB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캐릭터 한 100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 CHAR이라고 하는 얘는 지금 기존에 있던 예약어들과 약간 색깔도 다르고 이 예약어는 그냥 썼는데 저는 소괄호를 또 열었죠. 얘는 일종의 함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DBM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애입니다. 이 타입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근데 우리 그거 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되는 거 몇 개 없다. 근데 이거는 아마 오늘 수업에서는 더 다뤄지지 않을 거고요.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배우게 되실 텐데 제가 다 짚어드릴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된다 라고 짚어드릴 거고 실제로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 CHAR은 간단하게 그냥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소괄호 안에 온 이 100이라는 애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가 100자까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파벳 기준으로 100자고요. 한글은 한 글자당 먹는 글자 수가 좀 더 많아서 100자가 안 들어가요. 이런 크기 제한까지 우리가 다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써주고 나서 얘를 블럭 씌우고 F9를 눌러보면 이제 에러가 안 나오네요. 성공했죠?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최소 조건이 컬럼명과 그 컬럼에 넣을 데이터의 타입까지 이 두 개는 필수예요. 얘네가 없으면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수 조건. 근데 대신에 이거는 지금 두 개잖아요. 이건 한 개여도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그리고 많은 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내가 사용할 컬럼, 메타데이터 부분을 한 몇백 개 때려 박아도 돼요. 가능해요. 실제로 저는 실무에서 실제 컬럼 수가 이거 하나당 컬럼이라 그랬죠? 이 컬럼 수가 60개 정도 되는 테이블을 다뤘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도 씁니다. 필요하면 써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필수 조건 테이블을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DML이라는 걸 한번 써본 거예요. 아니다, 얘도 DDL이다. 얘도 아직 DDL입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직접 건드린 게 아니라 아직 우리는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테이블스 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A5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런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없었다가 하나 만들어졌죠?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한번 또 만들려고 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에러 내용 already exist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테이블명은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죠.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A5가 있어요. 얘도 존재한다 라고 뭐라 해요. 만들 수 없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할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이블을 만들었고 자, 이 테이블을 실제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 테이블,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얘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탕화면에 테스트. 자, 저장을 했고요. 이게 아마 여기 있겠지? 여기다.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가져와서 여기다 얘를 넣어놓고 자, 지금 우리가 이 쇼테이블스 해서 얘를 보고 있죠? 이 결과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폴더 열고 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너 있구나.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얘를 우리가 누르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이 안에 들어있는 제목 1과 내용 1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해볼 거예요. select 무슨 뜻이에요? 선택하는 거죠. 네, 선택할 겁니다. 근데 뭘 선택할 건지 정해줘야 돼요. 자, 이 에스터리스크, 이 별 표시 얘는 모든 언어 공통 대부분 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select 별 했으면 뭐예요? 난 모든 걸 선택할 거야 라는 의미죠. 근데 이 모든 걸 선택했는데 자, 어디서 선택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티클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아티클로부터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얘를 일단 실행해 놓고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실행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타이틀이랑 바디 이거 누구예요?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정했던 메타데이터 컬럼명이 되겠죠. 이 컬럼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방금 전에 만든 테이블인데 데이터 넣거나 한 적 없잖아요. 그쵸? 우린 아직 테이블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해봤을 때 이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 테이블의 구조까지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구조도 상당히 간단하게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선택할 거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이게 DBMS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조회입니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자, 제가 데이터를 간단하게 두 개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을 조회를 한다면 방금 넣으려고 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모양 똑같죠? 엑셀이랑. 표나 테이블이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엑셀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이걸 조회해보기도 할 거고 이 데이터를 수정하기도 할 거고 이 데이터들끼리 막 연결시켜서 가져오기도 할 거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볼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를 조회할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선택할 거야. 누구를? 타이틀이란 애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그럼 얘 결과 예상해보세요. 네, 타이틀 컬럼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얘만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바디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니다, 얘부터 하지 말고. 자, 이 셋의 결과는 같을까요? 자,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이 같을까요? 자, 1번과 2번이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럼 3번은 다를까요? 네, 얘는 다릅니다. 그 결과를 눈으로 보시죠. 자, 얘는 우리가 해봤죠? 타이틀과 바디 나오고 있어요. 얘는 똑같이 타이틀과 바디 나오고 있어요. 자, 얘는 순서가 바뀌었죠. 둘 다 얘가 지금 모든 걸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얘는 따로따로 써졌지만 이게 모든 거잖아요.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안에는 이거 두 개가 전부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단 얘는 순서가 달라졌으니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컬럼들마다도 순서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엄청 다이나믹한 변화를 우리한테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다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테이블 자체를 만들 때에도 이 컬럼 순서대로 가독성이 꽤나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컬럼에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했던 거 이거 하나만 살려놓자.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자꾸 잘못 눌러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거 있죠? 이거 깜빡이는 거.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인서트 누르면 이런 거 나와요. 수정 모드로 바뀐 거예요. 인서트 누르고 여기서 잘못 쓰면 이거 다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서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홈 엔드 누르다가 가끔씩 이렇게 오타가 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를 해봤는데 얘는 테이블을 조회한 거예요? 데이터를 조회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테이블을 조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목록은 봤는데 얘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한 거고요. 진짜 우리가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까볼 수 있어요. 그거는 자, DESC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얘는 플레임이 describe예요. describe article 하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describe라고 써도 예약어로 되어 있고요. DESC만 써도 예약어로 되어 있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얘가 지금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자, 처음에 필드라고 했죠. 타이틀과 바디가 쓰여져 있고요. 타입, 캐릭터 우리가 넣었던 타입 들어가 있고요. 널, yes, 이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키,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디폴트, 뭐 널 어쩌고 들어가 있고, 엑스트라 아무것도 없고. 자, 우리가 방금 이런 방식으로 테이블을 만든 거에 대한 정보를 얘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DESC만 쳐도 똑같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정보들 여러분들 이 DB 수업 조금만 더 듣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기 있는 정보들을 본인이 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다 배울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밑에 이런 여러가지 UI를 가진 애들이 나오는데 테이블을 클릭하고 테이블을 옆에 있는 플러스까지 한 번 더 누르고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를 클릭하고 여기서 F6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이 툴이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에 가보면 여기는 컬렉션으로 나오네. 콜라션? 뭐야? 아무튼 이렇게 테이블을 구조를 다 까볼 수 있다. 여기서 보는 거랑 우리가 아까 DESC로 본 거랑 좀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 이름, 이게 필드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우리 여기 데이터 타입 나왔죠?
그리고 디폴트 초기화 얘가 좀 뒤에 있었고요. 뭐 pk, 널 이런 거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더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뭐 인덱스도 있고 웨레키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는 나중에 좀 배우게 되겠지만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이것도 할라나? 오케이, 일단. 근데 어차피 우리 UI 잘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명령어로도 볼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이블 목록 보기, 그리고 테이블 구조 보기, 그리고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보기, 여기까지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까지만 더 하죠. 자, 제가 아까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샵. 이거는 뭐겠어요? 주석이에요, 주석.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코드랑 같이, 쿼리랑 같이 실행하려고 했을 때 이 주석 부분은 인식을 안 해줍니다. 샵 하나 붙이는 거, 주석 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내가 주석 걸고 싶은 그 줄을 골라놓고 컨트롤 슬래시, 잠깐만요, 다시 걸어놓고 컨트롤 슬래시, 이거 아니야? 응? 아, 컨트롤 시프트 C다. 자, 내가 주석 걸고 싶은 줄을 골라놓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블럭 씌운 만큼만 걸리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주석입니다. 이것도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샵도 주석이고 얘도 주석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 시프트 C를 푸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에요. R. 근데 이거 사실 요 안에서 주석을 막 엄청나게 많이 달 필요가 없어서 샵 정도만 알아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쿼리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도 주석이거든요. 자, 이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그리고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이걸로 감싼 부분이 다 주석이 걸려요. 자, 근데 이렇게 주석 걸린 부분을 블럭을 씌워서 실행을 시키면 성공했다고는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석은 읽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석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은 거고, 보통 요거 아니면 샵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것도 쓰긴 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뭔 소리야 이거. 일단은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이제 DML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